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바로 알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 즉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애굽을 왕래하는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가정의 귀공자였지만은 일시에 추락하여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요셉이 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 마리의 짐승만도 못합니다. 손은 묶여있어 퉁퉁 부었고 발은 낙타발처럼 걸레가 되어버렸어. 낙타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묶인 채로 사막에서 질질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앞에 요셉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 이야기 2번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11별과 달과 태양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난감합니다. 자기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요셉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가 묻은 옷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노예상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것저것 하나 둘 맡기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흉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집안의 종들도 밖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요셉을 자기 침실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본격적으로 유혹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을 불러서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는 거죠. 요셉이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 집안의 일을 우리 주인께서 내게 거의 다 맡기셨습니다. 단 2가지 곡식 창고의 키는 내게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당신도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께서 맡기지 아니한 것을 내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요셉이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음탕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일입니까 마님?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 침실에 들어왔었다 하면서 막 난리법석을 치우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은 그대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애굽의 고위직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애굽의 관리 2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2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꿈이냐고 물었죠. 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싹이 나면서 가지가 3개로 뻗더니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잘 익어서 그것을 따가지고 잘 익혀서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떡 광줄이 3개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을 계속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듣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3가지 새 광주리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 후에 포도주 만드시는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떡 만드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 아주 엄청난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려나갑니다. 그때 술 만드는 관훈장 주방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직이 되걸랑 날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와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알았어 젊은이. 그리고 갑니다. 잊어버렸어요. 41장에서는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그 바로가 또 2가지 꿈을 꿔요.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입니다. 또 하나는 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먹어치우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 불러다가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을 잘 해몽하는 놈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놈이 지금 보디발이 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깡마른 7 이삭이나 깡마른 7 소는 7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충실한 7은 7해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깡마른 7 이삭은 또 7해의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나님 당신의 14년의 프로젝트를 알려주심으로 바로 왕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이제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 어디서 구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을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로 앉혀버리고 맙니다.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놀랍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7해의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각 지역 동네마다 창고를 세우고 백성들의 쌀을, 백성들의 곡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7년이 끝나니까 드디어 흉년 들기를 시작합니다. 마른 바람이 불고 대기의 습기를 다 걷어가 버리고 모래먼지만 휘날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입니다.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4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의 가족들 대가족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풍문에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각국 사람들이 또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집안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아들들에게 주면서 야곱이 곡식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을 하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정말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국무총리 앞에서 감히 허리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이 절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의 꿈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 형님들이구나. 철천지 한이 맺혔을 텐데 그 형들의 그 얼굴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요셉은 30살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온 지 14년 만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4년이 흘렀어도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 맞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독실한 신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형제는 12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12이면 그러면 둘은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지금 내게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들 스파이들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다는 네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 그 형들이 돌아갈 때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잔뜩 넣고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돈도 함께 넣고 자기 형제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그대로 돈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또 배가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돈이 왜 여기 들어있는가?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몬도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몰려서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해명을 하고 누명을 벗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곱이 막 난리를 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못 산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어? 절대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으로 좀 이렇게 유튜브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좀 배가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는 힘이 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